다빈치 리졸브 17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됨으로써 더 편의성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16 버전으로 작업을 하다가 1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상대적으로 16을 사용할 때보다 17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작업 환경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최적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두면 17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원활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적화 방법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프록시 모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 프로젝트 메뉴입니다. 하단에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앞으로 내가 작업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등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각 프로젝트의 세팅을 다르게 해서 프로젝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에 최적화된 프로젝트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작업하는 것이죠. 프로젝트가 하나의 작업 공간이라면 이 작업 공간을 얼마의 크기, 얼마의 속도로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를 미리 지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측 하단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상단에 타임라인 레졸루션에서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의 경우 8K까지 작업이 되지만 우리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최대 4K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플레이 될 때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줄 것인지를 미리 정하게 됩니다. 그냥 편의상 영화 느낌은 24프레임, 일상은 30프레임, 스포츠나 게임은 60프레임으로 사용을 하죠. 영상을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24프레임으로 작업을 할 경우 스피드를 조절해서 40%까지 자연스러운 슬로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촬영 기기가 60프레임 고촬영이 돼야 하고 고프레임 촬영은 1초에 더 많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4프레임에 비해서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기 창의 해상도를 줄여서 더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한 세팅입니다. 해상도를 낮추면 작업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체감상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색보정 작업을 한 색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좋고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을 만드는 공간의 프레임이라면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는 미리 보기 화면의 프레임으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한 프로젝트는 좌측 메뉴 프리셋에서 세이브 에즈로 저장할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작을 할 때 프리셋으로 이동을 해서 로드를 선택하면 지금 설정한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워킹 폴더는 작업 시 생성된 파일이나 옵티마이즈, 프록시 파일들을 저장하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17에서 새롭게 추가된 프록시 메디아 모드도 추가되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에 여러 캐시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보다 영상 관련 파일을 하나의 드라이브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기로 변경을 해도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문의가 많은데요. 설정을 저장하고 상단 메뉴 다빈치 리졸브, 페퍼런시스, 메디아 스토리지에서 애드를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 다빈치 리졸브 프로젝트 폴더를 추가 생성해서 저장한 후에 프로젝트 설정으로 돌아와서 파일 위치를 변경하고 추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후에는 재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지정을 하고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이렇게 지정한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캐시 클립과 갤러리 폴더 등을 지워주면 작업으로 생성된 파일들을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저장 위치보다 찾기 쉬워서 캐시 파일과 저장 공간 관리에도 좋겠죠. 옵티마이즈 작업이란 원활한 영상 플레이와 색보정 작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맞추어진 색보정에 유리한 DNxHR 코덱으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하고 렌더링 시 다시 원본 파일로 렌더링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영상을 선택해서 우클릭 메뉴 제너레이터 옵티마이즈 메디어를 선택했을 때 최적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적화를 하면 작업하는 파일은 원본 파일과 다른 화질 또는 색상을 가지게 됩니다. 원본 파일의 화질에 미세한 컨트롤로 분위기를 만드는 컬러리스트들에겐 최적화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튜버를 지향하는 비전문가들이 다빈치 리졸브 16 버전 이후 유입이 많이 되면서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두가 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파일의 데이터를 최적화로 강제로 데이터를 줄이게 되면 복사한 파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질은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재생이나 작업에서는 조금 더 원활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설정 탭에 있는 옵티마이즈 메디어 레졸루션 메뉴에서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낮은 만큼 하프나 쿼러 이하로 설정을 하면 최적화 파일의 무게가 줄면서 재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렌더링 시에는 원본 파일의 화질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DNxHR 코덱으로 변환된 파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양이 낮을수록 점점 화질은 낮아지게 되겠죠. 미세한 조정이 중요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에겐 이 방법이 유일했고, 저사양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낮은 화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17 버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프록시 모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설정 메뉴 프록시 메디아 레졸루션에서 파일의 무게를 정하고 프록시 메디아 포맷을 설정을 하고, 편집 페이지에서 불러온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제너레이터 프록시 모드를 선택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옵티마이즈 기능과 마찬가지로 하프는 2배, 쿼러는 4배 낮은 화질로 최적화 파일이 생성됩니다. 옵티마이즈 기능과 프록시 모드의 사용법과 기능이 같다면 굳이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프록시 모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이유는 저장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옵티마이즈 기능은 변화된 파일이 무수히 많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서 관련 파일을 찾는 것조차 불편을 했고, 물론 플레이백 메뉴, Use Optimize Media if Available로 미세한 작업을 할 때는 연결을 차단하고 플레이할 때는 연결을 하는 등으로 사용을 했지만, 새로 업데이트된 프록시 모드는 설정한 크기의 영상으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영상으로 변환된 프록시 메디아가 적용된 파일은 제너레이터 프록시 메디아 하단에 있는 링크와 언링크로 연결하고 해제할 수 있는 점이 좋아졌고, 또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오가면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해서 편하게 옮겨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저는 이제 프록시 모드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프록시 모드도 옵티마이즈 기능과 마찬가지로 포맷을 낮추고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미리 보기 화질은 안 좋아집니다. 물론 프록시 메디아 역시 렌더링 시에는 원본 파일의 화질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기능 모두 설정 탭에서 마스터 세팅 그리고 옵티마이즈 메디어 앤 렌더 캐시에 기본 설정된 자동 선택 DNxHR HQX 세팅으로 사용할 경우 원본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고사양의 컴퓨터가 아닌 경우 최적화로 인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프록시 메디아 옵티마이즈 메디아 레졸루션에서 하프나 쿼러로 낮추고 사양에 따라서 저화질 작업을 감소하면서 더 하위 설정과 포맷으로 변환을 하면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고 저장 공간의 여유도 생기겠죠. 프록시 메디아, 옵티마이즈 메디아와 다르게 플레이백 메뉴에 있는 프록시 모드는 쿼러로 설정을 하면 자막의 화질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렌더 캐시 파일 포맷 메뉴는 작업 중 생성되는 캐시 파일들로 프록시 메디아, 옵티마이즈 메디아 포맷들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더 낮은 사양으로 설정을 할 경우 조금 더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문제는 작업 시 내가 보는 화면이 렌더링한 결과물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이제 프록시 모드의 링크와 언링크를 사용해서 편하게 연결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록시 모드의 설정은 메디아 풀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타임라인 메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퀄리티와 시간이 돈인 전문가들에겐 최적화를 하지 않고 좋은 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컴퓨터 장비에 투자를 하지만 우린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장비를 구매하기 전까지 원활한 작업을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CPU의 코어는 같아도 스펙이나 부품 구성의 차이가 있어서 포맷을 HQ, SQ, LB로 점점 줄여가면서 내 컴퓨터에 맞는 사양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맞추시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쿼드코어 이하의 듀얼코어 시스템인 경우 8분의 1까지 낮추고 포맷을 LB까지 낮추더라도 간단한 컷 편집 그리고 자막 작업 이상의 기능은 포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4K로 촬영을 해서 FHD로 작업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 촬영부터 FHD로 촬영을 하고 풀 HD로 작업을 하면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의 사양이 높다고 해서 과도하게 효과를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화 기능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물론 옵티마이즈 기능 그리고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충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포맷으로 저장을 할 경우 옵티마이즈 파일의 무게가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는 프로그램의 최적화이지 느린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닌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문제뿐만 아니라 다빈치 리졸브와 한국어, 중국어 폰트의 충돌로 프로그램이 시작조차 안 된다는 제보도 들어왔고, 유튜브 최적화로 렌더링을 하고 진행 시에 소리가 없고 2배 이상 빠르게 렌더링 된다는 점 등 이런 것들은 제가 겪은 지금 문제고요. 지난 영상에서 처음 시도해봤던 최초 공개 영상도 렌더링 후에 싱크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서 불편함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은 기존의 코딩 파일에 새로운 파일을 적용을 하면서 호환성 문제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는 자괴감과 정신 건강에 전혀 이롭지 않으니까 다빈치 리졸브 17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다빈치 리졸브 17 버전의 기능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쉽고 알맞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